성은아, 아무래도 아빠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서 자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데 엄마는 어쩌면 좋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일단 회사에 이야기하고 내려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오빠는 병원에 도착했어? 성은은 아까 아침에 왔지. 아빠가 우리 딸 보고 싶어 하셔. 빨리 내려와. 알겠어.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아빠 괜찮을 거니까 엄마도 너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오빠랑 같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 빨리 내려와. 작년 봄에 있었던 일이에요. 멀쩡하던 아빠가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열이 펄펄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동네 병원에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병과를 조금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119에 신고하고 한밤중 응급실로 실려가셨죠. 별일 없이 금방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주말마다 등산 다니고 아침에 조기 축구까지 하시던 그렇게 건강한 저희 아빠가 이틀 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당시에 면회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저희 아빠가는 마지막에 인사도 제대로 못할 뻔했어요. 제가 결혼해서 애 낳고 손주가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보실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가족에게 그 충격은 말로 다 설명도 못할 지경이었죠. 슬프고 경황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인간관계를 좁고 깊게 하는 편이라서 친구도 많지 않은데 저희 아빠의 부고 소식을 회사에 알리고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가장 친한 친구 3명에게 알린 것이 전부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특히나 병원 장례식장은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었죠. 셋 중에 한 친구는 결혼을 해서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황이라 마음은 찾아가서 옆에 있어주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미안하다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전화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아직도 그때 전화해서 미안하다며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준 친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직장 때문에 먼 곳에 살고 있지만 제 연락 받자마자 3시간 만에 장례식장까지 와주었고 꼬박 하루 동안 제 옆에 있으면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친구 셋 중에 2사람은 지금도 자주 만날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데 한 친구는 분명히 저희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듣고도 장례식장에 찾아오지도 않고 못 오면 못 온다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다 정리하고 보니 조의금조차 보내지도 않았더군요.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감이 들었고 시간이 지나 상황이 다 끝난 후에도 왠지 제가 먼저 연락하기가 뻘쭘해서 최근까지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연락 끊긴 지 1년도 넘은 친구가 갑자기 제게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은아, 그동안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나는 너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아무 소식도 없길래 앞으로 우리들이랑은 연락 안 하고 살 줄 알았어. 미안. 내가 그때는 좀 사정이 있었어. 아버님 일은 들었는데 정말 안타깝게 됐다. 이제는 좀 괜찮아? 예전에는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 우리 엄마도 요즘 자주 웃기도 하시고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그래, 너희 아버님도 웃으면서 예전처럼 지내길 바라실 거야. 진짜 내가 그때 못 찾아뵈었던 건 너무 죄송하네. 나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그래, 그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는 너한테 서운한 마음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이해하려고. 너도 뭔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겠지. 안 그래도 나도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팠어. 진작에 너한테 연락해서 사정 설명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나도 너무 정신이 없게 살다 보니까 많이 늦은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난 이제라도 너가 이렇게 연락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끝까지 오해하면서 살 뻔했는데. 성은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친구를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뭔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집안 사정이 있었겠지. 정말 집안에 말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겨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지금까지 연락도 못하고 지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그 사정에 대해 듣지 못하더라도 굳이 제가 먼저 물어볼 생각도 없었어요. 집집마다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는 거니까, 게다가 어차피 일어난 일인데 이제 와서 구구절절한 사정 이야기를 들어봤자 뭐 하겠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저의 연락도 무시하고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다시 시간을 그때로 돌릴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힘든 일이 있었던 만큼 제 친구에게도 그만한 힘든 시간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친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은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너랑 나 사이에 오해할 게 뭐가 있어? 난 괜찮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해봐. 그래, 착한 너라면 다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어. 나 사실 9월에 결혼해. 작년 너희 아빠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며칠 뒤에 상견례가 있었거든. 우리 친정에서도 그러고 남자친구도 상견례 전인데 상갓집 가지 말라고 해서. 원래는 올 봄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9월로 미룬 거야. 너랑 우리 친구들 모두 내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줄 거지? 뭐라고? 상견례 때문에 그랬었다고? 내가 아는 그 상견례가 맞아? 차라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못 왔다고 하거나 그냥 아예 말이라도 안 했으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본인 상견례 한다고 조문은커녕 전화 한 통화 없이 1년을 잠수 타더니 이제 와서 결혼하니까 와서 축하해주고 축의금 내놓으라고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염치가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싶어서 연락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결혼하니까 청첩장 주려고 1년 만에 연락한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상견례가 내가 아는 그 상견례가 맞는 건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저희가 알고 지낸 지 벌써 15년이 넘습니다. 상견례를 하면 양가 집안 어른들이 다 모이실 텐데 당연히 요즘 같은 시기에 사람 많이 모이는 상갓집에 오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서운하다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제 친구에게도 똑같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조의금을 보내거나 꼭 돈이 아니더라도 진심 어린 전화 한 통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1년 동안 친구들 모두에게 연락도 다 끊고 잠수 타고 지내놓고 이제 와서 자기 결혼하니까 와서 들러리서고 박수치고 축의금이나 내라고요? 너 진짜 좀 웃긴다. 지금까지 우리들한테 문자 한 통 없다가 이제 와서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는 거야? 너가 오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가야 하는 거니? 아니, 난 꼭 청첩장 때문에 연락한 게 아니라 나도 너한테 지난 1년 동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어.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하기 힘들어지더라. 이렇게라도 사과하고 용서받고 다시 너희들이랑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서 연락한 거야. 너가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너무 타이밍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거면 네 결혼식 다 끝나고 연락하지 그랬니? 이제 와서 결혼 한두 달 남겨놓고 미안하다 사과하면 내가 웃으면서 너 결혼식 가서 축하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왜 자꾸 나를 나쁜 사람 만들려고 그래? 나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글쎄? 난 모르겠다.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네 결혼식 못 갈 것 같아. 앞으로도 나한테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다. 겨우 그런 일 가지고 아직까지 삐져 있는 거야? 너도 진짜 예지간이 속 좁다. 그렇게 깐깐하게 굴면 나중에 너 결혼식 때 누가 가겠니? 적어도 너는 내 결혼식에 안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한테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연락 그만하자. 내가 할 소리야. 제가 그 이후 나머지 친구들에게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전부 그 친구의 청첩장을 거절했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경조사에 안면물수 잠수 타놓고 자기 결혼한다고 축하해달라는 사람과 제가 어떻게 앞으로도 친구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계속 알고 지내봐야 본인이 힘들고 필요할 때만 연락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손절하려고요. 원체 제가 사람 조심스럽게 사귀고 주변의 친구들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지만 저런 인간은 제 인생에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좋은 이야기만 하기에도 인생 짧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쓸데없는 인간관계로 에너지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네요. 그래도 아직 좋은 친구가 둘이나 있어서 마음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조만간 친구들 불러서 맛있는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갑자기 카드 15,000원 썼다고 문자 오는데 대체 이 시간에 뭐 한 거야? 방금 저녁 먹었어. 이제 다시 회사 들어가서 10시까지 야근해야 돼. 아니, 회사 식당 놔두고 왜 밖에서 비싼 음식 사 먹는 건데? 15,000원이면 대체 뭘 먹은 거야? 혼자서 한우라도 먹었어? 15,000원으로 한우를 대체 어디서 먹어? 요즘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 자꾸 기운 딸리는 것 같아서 능이버섯 삼계탕 사 먹었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회사에서 공짜로 밥 나오는데 굳이 나가서 돈 쓰고 비싼 걸 사 먹어야겠어? 와이프는 집에서 혼자 애 키우면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진짜 요즘 맨날 기력이 없어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졸고 몸이 너무 축축 처지는 것 같아서 내 몸보신하려고 비싼 거 먹었어. 내가 맨날 나가서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이번 달에 처음이잖아. 처음은 무슨 처음이야. 지난주 화요일에도 점심 나가서 사 먹었구만. 그건 외근 나갔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거고 7,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먹은 게 그렇게 잘못이냐? 너는 맨날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남편이 일하다가 밥 한 번 사 먹은 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고. 진짜 듣자 하니 너무 서운하네?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집안 살림하면서 매달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얼굴에도 주름이 계속 늘어나. 대체 우리 세 식구 사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그래? 집도 우리 부모님이 해주셔서 대출 없이 전세로 살고 있잖아. 꼭 돈 이야기만 나오면 시댁에서 집 해준 이야기밖에 못하지. 누가 지금 집 이야기하재. 생활비가 모자라서 내가 쓸 돈이 없다는 건데 무슨 헛소리야? 내가 적어도 350만 원 이상은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내 용돈이라고 주는 돈은 30만 원이 전부잖아. 이게 적게 벌어다 주는 거야? 아니, 당신은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억대 연봉 받는 줄 알 거야. 350만 원 가지고 살림하면서 내가 애 키우고 어떻게 살라고? 내 친구들은 전부 남편이 사업하고 의사하고 하다못해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한 달에 기본 1,000만 원씩은 가져다 준대. 나는 최저월급 수준이야. 완전 서민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서민이라고. 미안하다. 네 남편이 돈 버는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네. 미안하다고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당장 돈을 더 벌어오란 말이야. 최소한 당신이 500만 원 이상은 벌어와야 먹고 살고 저축도 좀 할 수 있을 텐데. 나도 이제는 서민 수준에서는 벗어나고 싶어. 나 지금 회사 들어가 봐야 해. 야근하고 11시 넘어서 늦게 들어가니까 먼저 자. 회사에 야근 좀 더 시켜달라고 해서 야근 수당을 받아와. 그게 아니라면 퇴근하지 말고 곧장 나가서 대리운전이라도 하던가.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너무한 건 당신 월급이 너무한 거지. 저는 이제 결혼 5년 차 3살 아들을 키우며 사는 37 남자입니다. 결혼 전에 아내는 직장 생활을 했었고 그 당시 연봉은 2천만 원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할 당시에 집에서 전세금을 보태주셨기 때문에 빚 없이 시작할 수 있었고 맞벌이를 하다 보면 점점 생활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태교에 전념하고 싶다면서 바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이후 지금까지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혼자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는다거나 처갓집이나 우리 부모님 댁에 맡겨놓고 아내가 돈을 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겉으로 내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젠간 아내도 다시 나가서 일을 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이었고 그전까지는 남자인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투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다른 곳에 들어가는 돈도 없이 300만 원 이상을 생활비로 쓰면서도 한 푼도 저금 못하고 매달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이제는 저까지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잔업과 야근은 전부 신청해서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토요일, 심지어 일요일 특근 근무가 있을 때마다 신청해서 매일 일을 했습니다.
뭐야? 지난달에 그렇게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월급이 겨우 420만 원이야? 당신이 이번 달에는 돈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했잖아. 많이 나온 거지. 70만 원 더 벌어다 줬잖아.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건데? 많이 벌었다고 호언장담할 정도였으면 최소한 500만 원을 가져왔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눈에는 이게 많아 보여?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자. 나도 힘들어. 지난달에 겨우 4일밖에 못 쉬고 맨날 일만 했다고. 누가 당신 능력 없다는 소리나 듣고 싶다고 했어? 돈을 더 벌어오라고. 퇴근하고 밤에 대리운전을 하던지 주말에 집에서 잠만 퍼질러 자고 있지 말고 나가서 노가다를 하던지 돈 벌어오라고 돈. 여보, 차라리 당신도 나가서 일을 다시 하는 게 어때? 애는 이제 우리 엄마한테 맡겨도 되잖아. 당신이 나가서 200만 원만 더 벌어와도 부모님 드릴 용돈 빼고 500만 원은 넘겠다. 뭐야, 이제는 하다 나보고 나가서 일을 하라고? 애한테는 옆에 엄마가 있어줘야지. 내가 나가서 일하면 집안일은 당신이 다 해줄 거야?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으면 낮에 4-5시간 파트타임이라도 한번 구해봐. 조금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고 고생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좋은 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체 좋은 날이 언제 오는데? 당신이 능력 없어서 나까지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 주제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비꼬듯이 이야기하지 마. 나도 힘 빠지고 너무 힘들어. 진짜 못났다 못났어. 지금 힘 빠지는 게 대수야. 돈을 더 벌어오라니까 맨날 입에서 힘들다 어쨌다 약한 소리나 하면서. 내가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체 어쩌라고. 남편이 많이 못 벌어다 주면 당신이 좀 아껴 써야지. 인터넷 보니까 요즘에 남자 연봉 7천 8천은 기본이래. 그렇게 돈 못 버는 건 능력 없고 게을러서 그렇다더라. 야근이고 특근이고 모조리 다 해서 최소 500만 원은 벌어와봐. 지난달부터 계속 못 쉬고 일만 했어. 나도 몸이 너무 힘들다니까? 가만 보면 당신은 욕심이 없는 것 같아. 다른 남자들은 잠을 줄여서라도 일을 더 하고 싶어서 안 달랐던데 맨날 힘들다 피곤하다는 소리만 하고. 진짜 피곤한 걸 피곤하다고 하지. 회사 동료들은 집에서 고생한다고 한약이며 영양제며 다 사준다더라. 한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들 당신보다 돈을 잘 버나 보네. 그러니까 집에서 이것저것 챙겨줄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대체 매달 300만 원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거야? 당신 헬스장에서 PT 받고 피부관리 받으러 다니는 돈만 해도 매달 150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것만 줄여도 생활비가 모자랄 일은 없을 텐데. 꼭 돈 못 벌어오는 못난 남편들이 와이프 보고 돈 어디다 썼냐고 따지더라. 자기 능력이 부족한 건 생각 못하고 발끈하기는? 너는 쉬지도 못하는 남편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 안 들어? 최소한 월급날에는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같은 말이라도 한 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나도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번 달도 나가야 할 돈 계산해보면 빠듯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내가 한 달에 30만 원 용돈으로 사는데 400만 원이 대체 왜 부족해? 우리가 대출도 없고 따로 나가야 할 목돈도 없는데 적금 넣는 것도 없으면서 생활비 400만 원이 어떻게 모자랄 수가 있어? 저 돈에서 적금 넣을 돈이 어디 있어? 한 달에 500만 원은 벌어와. 그럼 나도 적금 들고 착실하게 살림할게. 야, 진짜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그만 이혼하자. 어차피 우리는 부모님이 주신 전세금 빼면 가진 재산도 없고 그냥 이대로 갈라서는 게 맞는 것 같아.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헤어지고 싶으면 매달 나한테 500만 원씩 보내.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생활비 양육비로 500만 원은 줘야 이혼해 줄 거라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받은 언어폭력만 해도 충분히 이혼 사유라고 생각해. 나머지는 내가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볼 테니까 애는 그나마 돈 벌고 있는 내가 키울 거야. 만약 당신이 키우게 된다면 법적으로 정해놓은 양육비 말고는 한 푼도 더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고. 나 이혼 못해.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고. 돈 못 버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랑 와이프까지 내다 버리려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너하고만 끝내자는 거지. 벌어도 끝도 없고 이런 생활 더는 지쳐서 못하겠어. 그동안 쓴 돈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살림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애 봐달라고 할 거야. 이혼 서류 준비되는 대로 보자. 야, 너가 그러고도 가장이야? 나를 위해 끝까지 돈을 벌어다 줘야 할 거 아니야? 결국 아내와 저는 갈라서고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았더니 그동안 참느라 고생했다면서
만약 이혼하게 되더라도 양육비는 50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정될 거라 하더라고요. 아내도 자기 쪽 변호사 말을 들었는지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아이는 저보고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5년 동안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혼할 때도 나눌 재산이 없었어요. 집 전세보증금 2억 있는 건 저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조차 없는 돈이었죠. 뒤늦게 이혼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아내가 일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내에게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가정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서 좋은 아빠 노릇은 하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 우리 이번 주말 데이트해. 뭐 할 거야? 내가 운전할 테니까 바다 한번 보고 올까? 아니면 우리 양평이라도 가서 물놀이하고 오자. 미안한데 이번 주에는 점심에 초밥 예약해놨고 저녁에는 아주 유명한 막창집 간신히 예약해놨어. 거기 가서 먹고 사진 찍어야 돼. 아니, 어떻게 매주 데이트가 식당 돌아다니는 것뿐이야? 드라이브도 좀 가고 아니면 영화라도 보러 가면 안 돼? 자기 영화 보고 싶어? 그러면 점심 먹고 저녁 예약까지 시간 좀 남으니까 마카롱 유명한 카페 있거든? 거기 들러서 커피 마시고 잠깐 사진만 찍고 영화 한 편 볼 시간은 될 것 같아. 아,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매번 맛집 돌아다니는 것 말고 다른 데이트가 없냐고. 오빠는 먹는 게 그렇게 좋아. 막상 많이 먹지도 못하잖아. 그래도 이번에 그 초밥집이랑 막창집은 정말 어렵게 예약한 거야. 요즘 완전 인기 장난 아닌 곳이라니까? 남들 다 맛집 사진 찍어 올리는데 나만 유행에 뒤처질 수는 없지. 그럴 거면 오빠 혼자 가? 벌써 예약금 걸어놔서 너 안 가면 안 돼. 진짜 안 갈 거야? 지금이라도 한 사람 목 취소해야 하니까 빨리 이야기해. 나랑 장난해? 진짜 안 간다고. 3년 만난 제 남자친구는 얼마 전부터 맛집이라면 환장을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고 요즘 맛집 유튜브가 대세라면서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회수도 나오지 않고 반응도 없으니까 한두 달 하다가 말더군요. 아무튼 그 뒤로도 지금까지 전국 팔도의 유명한 맛집이란 맛집은 다 찾아 돌아다니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을 취미로 즐기고 있습니다. 원체 먹는 양도 적고 입도 짧은 사람이라서 웬만한 식당에 가도 1인분도 다 못 먹을 거면서 왜 저렇게 음식에 집착을 하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식당에서도 본인 입맛에 조금만 안 맞으면 바로 숟가락 내려놓고 계산하고 나가면서 음식이 어떻니 저떻니 계산하는 사장님에게 음식 품평을 하곤 했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왜 변해버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평소 성격은 너무 좋고 남자친구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괜찮은 편입니다. 연애 처음부터 저랬던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 하다가 말 거라 생각했어요. 3년이나 만나왔고 이제는 슬슬 결혼 생각도 둘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 봄 결혼을 생각하고 양가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먼저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 댁으로 찾아갔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화기애애하게 식사 자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 부모님 댁으로 남자친구를 초대했죠.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잊지 않았지? 엄마 아빠도 오빠 얼굴 본다고 해서 엄청 기대하고 계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도 칭찬을 해놨기 때문에 별일 없으면 허락해 주실 거야. 진짜 떨리긴 떨린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장인어른 장모님이 나 싫어하시면 어쩌지? 에이, 우리 부모님이 오빠를 왜 싫어해? 생긴 것도 멀쩡하게 잘 생겼지.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버는데? 뭐가 문제야? 안 그래도 우리 엄마가 30 전에 시집 가라고 난리셔. 장인어른은 술 어떤 걸 좋아하시나? 선물을 뭐 사가야 할지 아직도 못 정했어. 선물 안 사와도 돼. 정 고르기 힘들면 나처럼 백화점에서 과일 바구니 하나 사서 오던가. 우리 엄마 과일 좋아하셔. 과일? 그게 무난한가? 그냥 차라리 밖에 좋은 식당에서 인사드릴 걸 그랬나? 집으로 가니까 훨씬 더 긴장되는 것 같아. 나도 잘했는데 오빠도 잘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엄마가 오빠 온다고 모처럼 솜씨 발휘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끝내주거든. 아, 그래? 그렇다면 예비 장모님 손맛을 한번 확인해야지. 장인어른 드릴 양주 한 병이랑 장모님 드릴 과일 바구니 하나씩 사서 갈게. 그럼 금요일에 보자. 그래, 너무 늦지 않게 빨리 와야 해. 그렇게 남자친구가 우리 집으로 왔고 처음에는 좋은 분위기였어요. 백화점에서 사온 양주와 과일 바구니도 저희 부모님은 고맙게 받았습니다. 엄마는 평소에도 음식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신 분인데 이번에는 하나뿐인 딸에 결혼할 사람이 온다고 하니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셨죠. 고향에 있는 외할머니에게 직접 재료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10가지도 넘는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새조개 삼합에 가오리찜, 보리굴비, 고기를 다져서 양념까지 직접 다 만드신 떡갈비까지 동네 잔치상이나 다름없었어요. 원래 음식을 잘하시고 손도 크신 분이라서 10인분에 해당하는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고 남자친구는 평소보다도 훨씬 밥을 먹질 않더라고요. 젓가락으로 깨작거리기만 하고 김치 조금 먹어보고 다른 반찬 조금씩 먹어보더니 그냥 맨밥만 조금 떠서 먹는 둥 마는 둥 밥알을 새고 있었죠. 저희 아빠가 평소에 밥상에서 깨작거리는 걸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바로 표정이 안 좋아지셨고 엄마는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거 아니냐며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제 남자친구는 그런 건 아니고 음식에 다들 양이 좀 있어서 자기가 먹기 힘들다고 하는데 만든 사람의 성의를 봐서라도 그냥 참고 먹을 수 있잖아요. 엄마는 몇 시간 동안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먹기 힘들다고 하니까 얼굴까지 빨개지며 당황하셨고 옆에서 보고 있는 저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떡갈비를 좀 더 먹던지 아니면 국에 말아서라도 대충 먹어보라 했는데 자긴 도저히 다 못 먹을 것 같고 억지로 먹다가 체할 수도 있다면서 밥을 3분의 1도 먹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기분이 상한 채로 밥상을 치워버리셨고 원래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먹으면서 더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눈치 없는 남자친구가 멀뚱하게 앉아있길래 오늘은 그만 돌아가라고 옆구리를 찔렀죠.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다며 남자친구가 현관을 나서려고 하는데 엄마가 오늘 가져온 양주와 과일 바구니를 돌려주면서 도로 가져가라 하시더군요. 그제서야 남친은 뭔가 실수했다고 생각했는지 당황해서 어버버거렸고 그런 남자친구를 저희 아빠가 이제 그만 돌아가라며 등을 떠밀어서 내쫓다시피 해버렸습니다. 산더미같이 남은 음식들을 엄마가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입에 안 맞아도 조금 맛있는 척이라도 하면서 먹어줄 수 있었을 텐데 여기가 돈 내고 먹는 식당도 아니잖아요. 만든 사람 기분도 생각을 해줬어야지 바로 숟가락 내려놓는 모습에 정말 실망했어요. 아까 장인어른 장모님이 왜 화가 나신 거야? 내가 뭐 실수라도 했나? 진짜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오빠 온다고 우리 엄마가 지난주부터 음식 준비했다고. 양념이고 뭐고 전부 엄마가 하나하나 직접 만드신 거야. 아니, 그건 알겠는데 너무 내 입에 안 맞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해? 도저히 못 먹겠는데 억지로 먹을 순 없잖아. 왜 못 먹는데? 우리 엄마가 음식에 독이라도 탔냐? 아니, 김치고 뭐고 모든 음식에서 뭔가 향이 있어서 먹기가 정말 힘들었다니까? 그냥 밖에서 배달시켜 먹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만드셨대? 간장된장도 시골에서 우리 외할머니가 직접 담근 거고 젓갈도 시골 동네 할머니들이 직접 만드신 거라서 원래 그런 거야. 맨날 MSG 잔뜩 들어간 음식만 먹으면서 너가 뭘 안다고 우리 엄마 음식을 평가해? 아니, 내 입에 안 맞는 걸 안 맞는다고 말도 못하냐? 너도 내 성격 알잖아. 난 맛없는 건 절대 억지로 못 먹어. 그래? 네 성격 아주 잘 알지. 나도 우리 엄마랑 손맛이 똑같을 텐데 너는 내가 만든 음식도 못 먹겠네? 결혼해봤자 밥도 같이 못 먹으면 뭐하러 결혼해? 그냥 너랑 입맛 딱 맞는 여자 만나? 아니, 밥 좀 안 먹었다고 어떻게 결혼을 엎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결혼 승낙 받으러 와서 음식 깨적거리고 못 먹겠다고 한 사람은 전국 팔도를 뒤져봐도 너 하나밖에 없을 거야. 평생 너 좋아하는 맛집이나 찾아다니면서 혼자 살아?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내 말 좀 들어봐. 조금 어처구니 없는 이유지만 밥 때문에 저희는 파혼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에 젓갈도 많이 넣고 간장된장, 고추장까지 전부 시골에서 할머니가 직접 담아주시는 거라서 시중에 파는 음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MSG 거의 들어가지 않은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냥 밥 먹는 자리도 아니고 결혼 승낙받으러 왔잖아요? 저희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는 생각보다 본인 입맛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체에서 손을 따고 소화제를 먹더라도 어떻게든 밥 한 공기는 다 비웠어야죠. 어머님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엄지를 척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입에 안 맞아서 억지로 먹다가 체할 것 같다고요? 나이가 30이 진작 넘었는데 아직 철도 안 들고 예의도 없는 놈이랑 어떻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겠습니까? 평생 그 좋아하는 맛집이나 다니면서 사진 찍어 올리고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로 파혼까지 이야기하는 저도 별로 잘한 건 없지만 부모님의 정성이 눈앞에서 무시당하는데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가 너무 우울해하셔서 이번 주 주말에는 외할머니 댁에 모시고 내려갔다 올 생각이에요. 아무리 정성 들인 좋은 음식이라도 그 진가를 모르는 놈에게는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였을 뿐이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일요일인데 뭐 하고 있니? 시간 괜찮으면 진수랑 한번 내려와라. 같이 밥이나 먹게. 아직 문자 못 봤니? 왜 대답이 없어? 아, 어머니, 저 수업 중이었어요. 주말이라고 어머님처럼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맨날 그렇게 연락해서 오라가라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아니, 내가 언제 매일 연락했다고? 지난 설날 이후로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놀고 먹고 살림이나 하는 가정주부도 아니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애들 가르치며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세요? 너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만 수업이 있다면서? 일요일이니까 안 바쁜 줄 알았지. 요즘 애들 시험 기간이라서 실기 때문에 보충 수업 해야 해요. 일요일에도 못 쉬고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많이 바쁘겠구나. 평일에는 쉬지? 그럼 평일에라도 한번 내려와. 며느리 고생하는데 우리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어머님은 정말 쉽게 말씀하시네요. 수업이 없는 날에도 집에서 마냥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 나름대로 운동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정말 너무 바빠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요. 아무튼 저 지금 또 레슨 들어가 봐야 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하세요. 알겠다. 너 바쁜데 내가 괜히 오라고 한 것 같구나. 밥 잘 챙겨 먹고 나중에 한가할 때 연락해라. 하나뿐인 아들이 작년에 결혼하고 그 이후 며느리 눈치를 엄청 보고 살았어요. 무용을 전공한 며느리가 처음엔 예쁘고 착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 이렇게 싸나운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뭐라고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바로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날카롭게 반응하는 통에 한마디 걸기도 힘들고 어른으로서 야단도 한번 쳐봤지만 저희 아들을 들들 볶더라고요. 나중에 아들이 저한테 연락해서 자기가 중간에서 너무 힘드니까 제발 며느리한테 한마디도 하지 말아달라 부탁하길래 그냥 꾹 참고 살았습니다. 제가 예전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 당한 거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 잘해줘야겠다 싶었는데 아예 말도 걸지 못하게 하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먼저 연락하는 건 바라지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제 전화도 무시하고 연락 한 번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요즘은 뭐 하고 있니? 많이 바빠? 내가 어제 오늘 전화했는데 부재 중 전화도 못 본 거야? 제가 바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대체 왜 자꾸 전화하시는 건데요? 용건이 있으니까 연락을 했지. 전화통화 한 번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말에는 애들 수업하느라 바쁘고 평일에는 제 운동하고 공부하느라 바쁘다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그럼 나랑 언제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는데? 저녁에 전화하면 되는 거냐?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해요. 제발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애들 가르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저희 남편에게 하시던지 알아서 하시고요. 가능한 저한테는 따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대체 왜 자꾸 집착하시는 건데요? 집착이라니? 아니, 내가 매일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하는데 아무리 내가 시어머니라곤 해도 전화통화 한 번 하는 것도 싫다는 거냐? 솔직히 어머님 하시는 말씀 안 들어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저것 뭐 해달라는 게 너무 많으시잖아요. 너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아직 1년도 안 지났고 그동안 명절에 2번 얼굴 본 거 외에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 내가 너한테 뭘 해달라고 했다고 이러는 거냐? 명절에 2번이요? 얼마 전에 제 생일날에도 굳이 내려오라고 해서 갔더니 제 맘에 들지도 않는 이상한 가방이나 사주셨잖아요. 아니, 백화점 가서 가장 유행하는 거 사줬는데 그게 왜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아니고 올해 나온 신상도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피곤한데 시간 낭비하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저 그거 한 번도 안 들고 옷장에 그대로 처박혀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결혼하고 며느리 첫 생일이라서 내 딴에 챙겨주려고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니?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걸로 사던지 해라. 처음부터 제가 원하는 걸 사주셨어야죠. 1,000만 원 넘는 거 사주실 생각 없으면 아예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저는 싸구려 가방은 안 들어요. 참 기가 막히는구나. 그동안은 신혼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쁜 며느리 얻었다는 생각으로 참았는데 이 정도로 아나무인 싸가지가 없는 앤 줄은 몰랐다. 네, 말씀 잘하셨어요. 저도 처음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결혼할 때 집도 못 해주셔서 겨우 전세밖에 못 얻어줬으면서 왜 이렇게 전화며 카톡이며 며느리를 귀찮게 하시냐고요. 안 그래도 먹고 살려고 일하느라 바쁜데 제가 어머님 연락을 반갑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건 아니죠? 아니, 나는 너가 주말에도 못 쉬고 애들 가르치고 힘들다길래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전할 말이 있었던 건데. 대체 어머님이 저한테 도움 주실 일이 뭐가 있으세요? 사회생활도 안 해보시고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셨잖아요? 무용도 해보신 적도 한 번 없으면서. 꼭 내가 무용을 해봤어야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냐? 집에서 평생 살림만 했다고 너한테 무시당해야 하는 거야?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연락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다. 나도 더 이상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 너는 내 이야기 듣고 싶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원래 할 말은 해야겠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내 중학교 시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남편이 예술대학교에서 학장을 하고 있다. 마침 너 이야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일단 외래 교수 자리라도 하나 추천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너한테 말을 해주려고 했던 거야. 바로 정식 교수는 아니더라도 경력에 꽤나 도움이 될까 했던 건데. 어머, 정말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교수 자리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죠. 전에 내 아들이 그러더구나. 너가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있으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물어보니까 조건도 나쁘지 않고 너한테는 큰 기회인 것 같아서 내가 빨리 전해주려고 했던 건데. 그런 일이라면 진작 말씀을 하지 그러셨어요? 저는 몰랐죠. 또 밥이나 먹자고 내려오라 하시는 줄 알고.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제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연락처 주시면 제가 잘 준비해서 만나볼게요. 아니다. 이젠 된 것 같다. 전부 없었던 일로 할 거고 너 바라는 대로 앞으로는 절대 연락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아니, 어머님, 일단 연락을 안 하시더라도 그분 번호라도 알려주세요. 너가 내 며느리라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줬다가는 나까지 욕먹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을 것 같다. 살면서 너처럼 싸가지 없는 애는 처음 본 것 같아. 절대 너를 추천해주는 일은 없을 거다. 나한테 연락하지도 마라. 아니, 어머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는 어머님이 그런 좋은 소식을 가져온 줄 알았으면 제가 먼저 연락드렸을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에 마침 수업이 없으니까 시댁으로 내려갈게요. 됐다. 주말엔 나도 약속도 있고 바빠. 평일에는 집안일도 해야 하고 너무 바빠서 전화 받을 시간도 없다. 너도 그렇고 내 아들놈도 꼴 보기 싫으니까 찾아올 필요도 없고 연락하지도 마라. 아니, 어머님 잠깐만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잘못했어요, 어머님. 친구분께 이야기 좀 잘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제 아들놈이 전화하더니 그래도 며느린데 너무 매몰차게 굴지 말고 교수 자리 소개시켜달라 하더군요. 못난 제 아들놈한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 호통을 쳤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중간에서 정신 못 차리면서 자기 마누라한테 쩔쩔매는 모습이라니. 며느리만 잘못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아들부터 잘못 키웠구나 싶더라고요. 주말에 며느리가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달려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화가 많이 났고 당분간 아들 부부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 생각이에요. 예쁘다 해줬더니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